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용두산 고분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두산 고분군은 이 서거성, 즉 중경을 수도로 했을 때에 남아 있는 이 발해 귀족들의 왕족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화룡현 용수양 용수촌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야산인데 한 7.5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쭉 이렇게. 그리고 동쪽에는 복동화라는 조그만 강,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냇물이죠, 냇물. 냇물이 흐르는데 그 냇물을 건너야 돼요. 해랑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냇물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일다라니까 그 산이 거기에 촌락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중간은 용해촌, 남쪽은 석국촌, 북쪽은 용호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예, 무덤 고분군이.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용해촌인데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된 게 뭐냐면 정효공주묘입니다. 그래서 이 용해, 이걸 갖다 용해묘구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룹이죠, 그룹. 여기는 한 20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정효공주묘는 1980년에 발굴했고, 2004년에서 2005년에 발굴을 했는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3대 문왕, 3대 문왕 지금 설명드렸죠. 효의 황후 무덤. 우리가 그전에는 M12라고 붙여놨었어요. 여기 이게 묘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9대 간왕의 순목황후 무덤. 이건 M3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터졌는지 어마어마한 게 터진 것 같아요. 발표를 안 해요.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랑 여기 뭐라고 하냐면 묘지석의 높이는 55cm, 너비는 34.5cm, 두께는 13cm, 구행 141자가 적혀 있다고 하면서 141자 전문을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뭐만 달랑했냐? 여기 보세요. 발해국, 순목황후, 즉 간왕의 황후, 이 성은 태씨다. 요거하고 건흥 12년 이렇게 쭉 해서 천안 구릉 예야 이렇게 요 글자만 딱 달랑 발표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입을 싹 닦아요. 접근 금지입니다. 못 가요. 전번에 언론기관에서 시도를 했는데 쫓겨났죠. 절대 접근 금지. 근데 여기서 보면 M13 아까 설명드렸죠. 요게 이제 M12고 요게 M3예요. 그것 말고 또 발굴된 게 있어요. M13, M14. 요건 이제 산자락 아래에서 발굴된 건데 요 무덤 위에 커다란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묘탑이겠죠. 그리고 기단이 있는데 기단이 동서 42, 남북 36 흙으로 만든 기단 위에 만들어져 있다. 초석이 정면 3칸, 측면 2칸 이렇게 회랑 건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연화문 와당, 짐승머리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쭉 나왔어요. M13에서 나온 거는 뭐냐? 칠을 한 상자,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M14에서는 조익형 금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고구려 그 조우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죽모자 장식, 테두리가 금으로 된 옥대, 여기 이거. 그 다음에 M10은 탑이 있는 탑을 세우거든요. 묘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란층 안에서 당 3채로 되어 있는 그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3층. 그리고 요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M13, M14의 위에 건물지죠. 초석. 요게 이제 M8 고분 발굴한 모습입니다. 요게 M13 고분 발굴한 모습. 그러니까 요것만 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조익형. 이건 고구려 조우관하고 똑같죠? 이거 금으로 된 거예요. 그 금동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명문에 틀림없이 황제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발표를 안 할까? 이런 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북공정이 깨져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조우관 같은 거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 발해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요게 지금 용두산 고문군이에요. 요게 정예공주묘예요. 요게 정예공주묘. 요게 남바가 다 붙여 있죠? 이렇게. 여기 쭉. 요게 이제 멀리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예, 중국 문물 지도에 들어가는. 이거 별로 안 높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요게 이제 해란벌이에요. 굉장히 넓죠. 세계에서 제일 넓은 농장이 여기 있다 그럽니다. 사가배 농장이에요. 사가배 농장. 자,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는 이미 말씀드렸지 제3대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757년에 태어나서 792년에 36살에 죽었어요. 이 무덤은 1980년, 1981년에 발굴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묘도, 묘로 들어가는 길, 묘문, 그 다음 널길, 널방.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묘탑입니다. 자, 여기 널방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지폐에서 3.4m 깊이에 있고, 남북으로 3.1m, 동서로 2.1m, 관대가 놓여 있고, 이렇게 이제 말각천정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식이죠. 근데 이제 벽돌로 이렇게 벽을 쌓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벽화, 요게 이제 비문이 발견이 됐죠. 묘탑은 이 희한하게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위에다가 탑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탑을. 특이하죠. 자, 묘탑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 부분이 남북으로 5.65, 동서로 5.5예요. 이 무덤에서 나온 게 뭐냐? 벽화, 묘비,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도금한 구리장식, 구리못, 쇠못, 칠기조각, 글자가 있는 명문전. 그 다음에 벽화는 어떻게 하냐? 무사, 시위, 내시, 악사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묘비에는 총 18행 728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을 관리하던 건물이 산 아래 남아 있어요. 이건 아마 능사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을 왕이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옆에다 지은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능사지가 있죠.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묘탑이에요. 네, 복원한 모습이죠. 이렇게. 이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요게 묘탑이에요. 이런 형태의 탑이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벽화, 그려져 있는 벽화의 모습. 요게 이제 관대죠, 여기는. 관을 놨던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둔 고분군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그 화령시 8가지진 화남촌에 있어서 하남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북쪽에는 해랑강이 있고 나머지는 하남둔 고성이라는 성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고성의 둘레는 2.5km입니다. 전체 둘레는. 여기에 이제 1호 무덤, 2호 무덤이 있는데 1호 무덤에서는 요 뻐클 그리고 금으로 된 용 장식,
금팔찌, 금귀걸이, 은팔찌 이런 게 2호 무덤에선 이 대구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으로 된 고리 그 다음에 금 장식 그 다음에 금화식, 색칼, 숫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금물입니다. 요게 용두산 고분군 14호 무덤에서 나온 장식. 비슷하죠? 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발해의 예술품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해 고분군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잠두성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잠두성의 주민들의 무덤으로 보고 있고 7개의 고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토기, 구리 식기, 그다음에 수종옥, 만옥, 쇠고리, 쇠못,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체제를 보겠습니다. 중경 현덕부의 방어 체제. 여기 보면은 산성은 여러 개가 쭉 배치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송월산성은 둘레가 2480, 팔가자 산성은 여기 서고성 가장 가까이 있는데 1500, 양목정자 산성은 둘레가 2680, 평지성은 꽤 많습니다. 아까 이제 하남동 고성을 보셨죠? 예, 그런 거 보루가 있고, 네, 봉화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모화산 돈대입니다. 요건 이제 용정 있는 데 있습니다. 용정. 그 다음에 이제 백리장성이라 그래서 300리에 이르는 장성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게 서호성이죠. 하남둔성, 그 다음에 여기 잠두성, 그 다음에 여기 팔가자산성, 여기가 이제 서호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산성들이 쭉 이렇게 서호성을 여기 서호성이니까 요거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모화산 돈대 여기. 예, 이제 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남둔 고성은 아까 그 고분 얘기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죠. 요거에 이 고성의 북쪽 4.5km 떨어진 데에 뭐가 있냐면 서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수도가. 그리고 이 성은 장방형으로 둘레가 2,500. 여기서 이제 수집된 게 꽃무늬 벽돌 조각, 그 다음에 손가락 무늬. 이게 앙키한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거 아주 특이하죠. 글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 작은 청동 불상, 철불상, 쇠 문지 돌이, 그 다음에 청동 방울, 쇠솥, 벽돌,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고, 금띠, 그 다음에 금팔찌, 금귀걸이가 1971년에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두성은 이 용두산 고분군에 이제 서쪽으로 용두산 고분군이 있고 남쪽에는 용해 고분군이 있어요. 그 전체 둘레는 1240m.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돼 있고 이러한 암키와들이 쭉 나왔고 수키와,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서거성하고 팔년성 이쪽 그 발해 도성이죠. 여기서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해 시대의 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팔가자 산성은 산 꼭대기, 산성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밑으로 이 절벽 밑에 남쪽이 이제 절벽인데 그 절벽 밑으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갑니다. 철로. 교통의 요지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교통로를. 그래서 이 산성의 동북쪽 6km 지점에 바로 서거성, 그 당시에 수도였던 서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1km 떨어진 북대 고분군이 있다. 이 산성의 전체 둘레는 1500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월산성은 파령시 부흥양 송월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송월촌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전체 둘레가 2480. 그 다음에 뭐 회색 토기, 그 다음에 갈색 토기편, 그 다음에 삼각형, 버든잎형, 이런 쇠 화살촉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하남도, 요게 서고성이죠. 예.
요 서고성 바로 밑에 여기가 하남둔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랑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가 이제 하남둔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팔가자산성의 모양은 팔가자는 지금 여기죠. 여기가 팔가자산성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 양목정자산성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경의 바로 이 동남쪽 이렇게 여기 산성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송월산성 요건 이제 서남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해랑강이 이렇게 있고 요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걸 지키는 거죠.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쌓은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리장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백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길이는 300리예요. 그래서 화룡시, 용정시, 영길시, 도문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채집한 청차관이라는 영길이죠, 영길. 여기서 목탄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방사선 연대 측정을 했는데 1580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고구려 중기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4세기, 5세기 때 이쪽에 북쪽에 있었던 세력, 그러니까 숙신이라고 했는데 말갈이죠, 말갈. 그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고주몽이 이 당시에 이 영길에 있었던 게 부곡조예요. 그거를 이제 고주몽이 10년에 BC 28년이죠. 부곡조를 멸망시키고 여기다 책성을 두었어요. 근데 태조왕이 AD 98년, AD 102년에 책성을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고구려가. 그래서 이 부곡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성을 구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영길이죠? 영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죠? 여기가 화룡이에요. 그리고 화룡. 여기가 보면 용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감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실제 지금 요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장성이. 그거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죠. 연변대학교 방학봉 교수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방어를 굉장히 튼튼히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요 중경에 있다가 문왕이 다시 어디로 갔느냐? 상경으로 갑니다. 상경 용천부라 그러죠. 목당강시 영안현 발해진 있나. 그 글로 이제 경박호 옆이죠. 글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랬다가 다시 785년에 문왕은 동경 용천부로 또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755년에서 785년까지 한 30년 되겠죠? 요 사이에 어디로? 흥룡강송 영안시 발해진에 있는 상경 용천부를 수도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있다가 왜 동경으로 가느냐? 그건 알록산의 난 때문에 다시 후퇴를 한 겁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왔죠? 중경에서 상경으로 갔죠? 상경에서 다시 이제 동경으로 오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발해의 수도가 여기서만 있었지, 이 한반도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려나간 거죠. 이게 동북공장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나. 이게 이제 알록산의 난입니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쭉 쳐들어가서 장안성까지 쳐들어가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록산의 난에 있기까지 이제 중경에서 어디로?
상경으로 가서 30년을 여기에 이제 천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 발해 문왕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여공주, 정혜공주 다 문왕의 딸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비문이, 묘비가 다 발견이 돼서 다행히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